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오늘은 다 내 편 만드는 세 가지 화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간관계, 그 다음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멘탈 이런 강의를 주로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제 인간관계가 굉장히 넓은 줄 알아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제 인간관계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제 하루 365일이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원고를 쓰거나 촬영을 하거나 편집을 하거나 방송하거나 책 읽고 공부하거나 이게 하루 종일의 루틴으로 돌아가요. 근데 언제 사람을 만나겠어요. 예전부터 저를 잘 아는 지인들은 도 닦냐 이러고 막 물어봐요. 원래 제가 그런 타입이 아니었거든요. 밤마다 약속 많고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일도 많이 하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유튜브 시작하면서 완전히 인간관계의 어떤 성향 자체가 달라졌어요. 제 인간관계의 스타일은 결코 넓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좁고 깊은 편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컨택 포인트가 혼자 어쨌든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컨택 포인트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삼았나 하면 일단 컨택 포인트가 계속 횟수 자체가 줄어들었으니까 내가 만났을 때 좋은 이미지, 호감을 주려고 대단히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애쓰는 편이에요. 그럼 세 번 만날 거 한 번만 만나도 그 사람과의 어떤 좋은 관계가 유지되게 하는 게 그게 굉장히 좋으니까. 그래서 그 방법 세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를 표현하는데 욕심내지 않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한테는 과하지 않게 일단 가장 제가 어필하고 싶은 포인트를 말하는 게 중요하죠. 저는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무슨 그런 비즈니스로 누군가를 무슨 프로젝트를 위해서 만났다. 아니면 강연 교육 담당자를 만났다 그러면 제가 이런 책을 쓰고 이런 강의를 하고 이런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부터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럴 때는 자연스럽게 대화 중에 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이때부터는 주의해야 될 거, 내 자랑은 안 한다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 상대가 점점 더 내 사람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잘하는 사람, 친구한테 여러 번 만난 사람, 이런 지인한테 자랑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래도 알고 다 저래도 아는데. 그래서 특히나 몇십 년 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자랑은 의미가 없어요. 상대가 자랑하는 거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도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번에 예를 들어서 진급할 것 같아. 이번에 우리 애가 수시 합격했어. 이런 얘기를 또 친한 사람이 아니면 누구한테 하겠어요. 그럴 경우는 대단히 조심할 조건들이 있죠. 일단 어떤 거예요? 그 친구들이 내가 잘 된 걸 아주 좋아해 줄 사람인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남 잘 되면 시기하는 사람인지 구분하셔야 돼요.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제 주변에 저희 엄마예요. 완전 인간관계의 달인. 굉장히 엄마한테 좋은 일, 가족들하고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 엄마 친구를 제가 가르치면서 그 아줌마한테 왜 얘기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엄마가 딱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걔는 그런 얘기 싫어해. 이러시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심이 강한 친구한테는 내가 막 좋은 일이 생겼어 라는 얘기를 안 해주는 거죠. 싫어하니까. 얼마나 깔끔해요. 자, 그래서 그 친구가 이 얘기를 들어서 좋아할 거냐 싫어할 거냐 이게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주머니를 털어서 자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밥 살게, 우리 브런치집 가자, 이렇게. 그러면서 아주 살짝 한 번만 얘기하는 거죠, 자랑을. 자랑만 하지 않으면 저절로 겸손해 보입니다. 겸손은 쉬운 거예요. 자랑만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지적질, 이런 거. 남에 대한 평가, 이런 것만 안 하면 겸손해 보이고 평탄은 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못해서 사람들이 늘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표현하는데 욕심내지 않는다. 여러분이 딱 먼저 우선적으로 신경 쓰시고, 두 번째. 너를 표현하는 데는 욕심내셔야 돼요. 상대. 나를 표현하는 데는 욕심 줄이고 상대를 표현하는 데는 조금 적극성을 띠게 되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내 편이 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남들보다 더 유능하거나 근사하거나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 부분을 건드려 주는 거예요. 문제는 너무 터무니없이 영혼 없이 인정하는 거는 상대의 마음을 두드리지 못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에서 후배를 인정해 준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공개적이 중요해요. 구체성도 중요해요. 회의 시간에 홍길동 씨가 막 발표했어요. 그럼 수고했어요.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너를 표현해 줘야죠. 그때
지금 홍길동 씨가 얘기하는 그 근거로 둔 거 A랑 B 굉장히 설득력이 있네요.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보여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해나가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이러면 인정 중에 정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거 굉장히 좋죠. 또 인정하는 것 중에 또 쉬운 거 뭐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거는요. 그냥 영혼 없는 칭찬 이런 건 안 하는 게 더 낫죠. 사람 좋네. 일 잘해. 이런 식의 칭찬은 상대에게 닿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정말 항상 웃는 얼굴이라서 너무 기분 좋게 해요. 상대를. 홍길동 씨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처음 만난 이제 거래처랑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서 이제 편안하게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직원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거를 콕 집어서 칭찬해 주셔야죠. 김대리는 어떻게 이렇게 처음 본 사람하고 그렇게 친근감 있게 얘기를 하지? 진짜 완전 남의 경계심을 확 무너뜨리는 데는 최고야. 이렇게. 뭔가 구체적이라야 되는 거죠. 칭찬에서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 가방이 이쁘다, 차 좋다, 옷 이쁘다, 이런 칭찬보다는 그 사람의 물건보다는 그 사람 자체를 칭찬하는 게 굉장히 잘 먹히는 거죠. 목소리가 안정감이 있어서 듣고 있으면 너무 편하네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블루 셔츠가 지금 당신하고 굉장히 잘 어울려요. 이런 거. 내가 먼저 상대를 인정해주는 순간에 그 사람은 이제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여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요령있게, 센스있게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거 오늘부터 신경 써보세요. 자, 세 번째,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가족, 친구, 동료, 누구나 할 것 없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이제 신경을 쓰잖아요. 그 사람을 진짜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뭘 잘해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싫어하는 거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있죠. 그게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싫어하는 거 내가 하지 않으면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후배들은 뭐 싫어해요? 너나 할 것 없이 잔소리, 조언 이런 거 너무 싫어해요.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가르치려 들지 말란 얘기예요. 뭘 가르치고 싶어도 입을 딱 다물어야 돼요.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조언을 요청하면 그때 하는 거죠.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조언은요, 말로만 끝내면 별 의미가 없고 임팩트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에서 이제 직원들이랑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후배가 막 울고 짜고 하면서 막 힘들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나한테 의논해 왔어요. 그럼 일단 너무 혼자 겉돌지 말고 밥도 좀 같이 한 번씩 먹고 퇴근하고 저녁 먹는 자리도 한 번씩 자연스럽게 합류해 보면 어때? 이렇게 내가 조언해줬어요. 그럼 그렇게 해? 이렇게 많은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가 조언이에요. 도와주는 것까지. 말만 딱 하고 그만두는 거는 그건 조언이라고 보기 좀 어렵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팀장이거나 내가 선배면 오늘 비도 오는데 칼국수 어때? 우리 칼국수 먹으러 갈까? 이러면서 이제 나한테 울고 짜고 했던 그 후배가 김대리라고 그러면 김대리 같이 갑시다. 이렇게 같이 가서 자연스럽게 어울려서 점심 먹으면서 이제 내가 조언한 대로 어울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저녁 때 막 번개 추진하면서 오늘 저녁에 합류해봐. 그냥 그렇게 얘기해놓고 자연스럽게 이제 내가 이제 얘기하는 거. 오늘 저녁에 우리 번개로 치맥이나 합시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돕는 게 이게 바로 조언입니다. 자, 또 어떤 거예요? 또 이제 싫어하는 거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장 상사가 변명이나 거짓말 아주 싫어하면 내가 이제 절대로 변명으로 들릴 만한 일은 하지 않는다. 아주 신경을 쓰셔야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잘못된 상황이 벌어져도 팩트만 말한다. 여기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 직장 상사랑은 잘 지낼 수가 있어요. 상대가 뭘 싫어하는지 알면 그걸 지켜주는 게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사인이에요. 저희 지인이 그 회사 사장하고 자기네 회사 사장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싸웠냐면 점심시간 쯤 돼서 회의를 소집하고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점심시간을 사장이 되게 우습게 하는 거죠. 굉장히 작은 회사였는데. 그게 이제 점심시간인데요 라고 만약에 직원들이 얘기를 하면 아니 그 시간에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럼 무시하는 거죠. 근데 지인은 직원들한테 그게 예의가 아니고 점심시간을 안 지킨다는 건 정말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결국 대판 싸운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대판 싸울 일도 사실 아니죠. 서로 타협해서 이제 그때 안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 사장이 직원들은 점심시간 어기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구나. 그 싫어하는 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회사를 그만두는 직원들이 생기는 거죠. 그거 아무것도 아닌 이유 때문에 좋은 직원들을
그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 무심한 탓에 그 사장은 잃은 거예요. 자기 편으로 만들지 못한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의 태도와 생각의 방향이 이렇게 많은 걸 좌우합니다. 오늘도 내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건 안 한다. 이렇게 원칙으로 세우시면요, 실수를 줄이는 그 어떤 내 태도나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인간관계를 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일생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